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 하워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콜롬비아 의대 교수가 다정함과 지지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좋은 의사만큼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 You know, we often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a great doctor, and that's absolutely true. But it turns out it's actually just as critical to have a great manager.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따뜻한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원 개개인의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쪽에서만 오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1,000원이 나한테 확 오는 거는 로또 맞는 확률보다도 더 적을 텐데 네.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인간사라는 게 모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시간에 3분의 1을 보내는, 그렇잖아요. 24시간에 사실 3분의 1을 더 보내잖아요. 그렇죠. 뭐 야근도 하고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주 40시간이고 최대 52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3분의 1을 보내는 직장에서 좀 편히 살려면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좀 최소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래,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사로부터 좀 예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쁨이라는 건 뭐야?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또 요즘 인간 개개인이 MBTI가 다양하듯이 상사들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상사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만 딱 하나, 이것만큼은 그 다양한 상사들이 공동적으로 안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상사, 네, 어떤 유형이든 어떤 네. 스타일의 상사든지 간에 정말 제일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꼽히는 게 있다면 내 의사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빙고. 이제 부하 직원을 이제 하이어링 하는, 그리고 매번 퍼포먼스 리뷰를 할 때 보는데 높은 점수를 주는 기준을 보면은 혹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퍼포먼스보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얼마만큼 잘 소통하면서 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면 안 되지만 일은 조금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내 바로 옆에 있는 하워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참 잘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워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참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거를 잘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조이스님이랑 일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케찹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때는 거의 탑다운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이스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이 맨날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정말 그 노트를 꼭 챙겨갖고 가갖고 메모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얘기했었던 걸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빼먹고 아니면 또 잘못 실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뭐 직장인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혼나기 싫어갖고 혼나기 싫어서 메모 들고 와서 맨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줄은 몰랐고요. 이렇게 혼나기 싫어서 메모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똑똑해서 나는 메모를 안 해도 다 알아. 다 기억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중요한 거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죠.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메모를 상사 앞에서 한다는 거는 단순히 하는 일을 하나 1서부터 10까지를 적어서 행동하는 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심리적으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적어서 할 겁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쓰는 것 자체가 안심이고 그걸 또 또박또박 잘 적은 거를 우연히 보게 됐을 때 얘는 내 디렉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중적으로 안심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윗사람으로 하여금 난 얘랑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내 스킬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상사가 중간중간 물어보지 않아도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사가 이야기한 대로 디렉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런 이슈들을 발견했다, 이런 챌린지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옛날에 조이스님이랑 일할 때도 그런 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되게 바래요. 아무튼 그건 굉장히 훌륭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사는 사실 그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팀이라면 모르겠지만 작은 팀이라도 단 하나의 일만 하는 팀은 없어요, 세상에. 몇 개의 일, 수십 개의 일, 수백 개의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사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항상 부족해요. 동시에 다 잘 진행을 하는 게 상사의 어떻게 보면 듀티잖아요. 책임이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내가 일일이 챙겨서 몇 시에 들어와서 누구는 중간 업데이트를 해다오, 이렇게 하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시키지 않아도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처음에 지시했던 전략 방향과 포커스대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쁜데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게 진짜 네. 상사한테, 네. 윗사람한테는 되게 큰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네. 확실히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가르쳐주고 하지만, 이제 리포트 같은 거를 이메일로 간단하게 써갖고서는 공유하라고, 그런 걸 하면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와요. 이거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죠? 이제 거기에 진짜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메일에서 내가 중간 업데이트를 할 때 혹시 내가 일이 늦어진다고 혹시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덜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네. 그거를 마치 나한테 상사가 꾸짖을까봐 그게 두려워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뭔가 이게 내가 했었던 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꼭 그 리포트를 발송을 해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 매듭을 짓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직장 연차에 따라서 보고서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 러닝에 대한 리포트는 그냥 상사로부터 신뢰를 확 보는 그런 거고, 그렇게 습관을 들임으로 해서 본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 못해요. 아니 내가 무슨 리포트를 써야 돼,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알지 않아요. 안다 하더라도 해준 부하 직원하고 안 해준 부하 직원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느 회사나 보면은 대부분 작거나 크거나 주간 회의 또는 월간 회의 같은 것들을 해요. 그렇죠. 네. 주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사로부터의 디렉션이 나오는 회의도 있지만은 서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거고요, 어떤 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회의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 주에 뭐를 할지, 다음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러고 나서 그 미팅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상사가 지시하지 않아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될 일, 영어로 표현하면 액션 플랜이 될 수도 있고, weekly things to do가 있을 맞아요. 수도 있고, monthly things to do가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전략에 맞춰서 적으면 상사가 딱 봤을 때 얘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네?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얘가 정말로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얘가 이런 일을 할 거구나. 얘한테는 내가 두 번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겠구나.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네, 신뢰가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참,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신뢰가 한번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유를 엄청 만끽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쌓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명석하게, 조금만 부지런하게, 조금만 귀찮은 거를 좀 트라이하면 내가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예쁨을 받게 되고 업무적인 무한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것만큼 참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상사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노력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뭔가 큰 일을 해야만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계속 보여질 때 신뢰가 생긴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